토레스랑 비교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토레스랑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사실 아니죠.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의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전에 보여드렸고, 오늘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 일단은 외관은 앞에 이 그릴이라든지 이 데일라이트 라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진짜 전면부는 실제 오너분들 아니라면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거의 몰라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뒤에 후면부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옵션에 대한 차이, 가격 인상분, 엔진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연비 좋은 줄 알고 기름값 싸고 이거 디젤 샀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카니발 디젤 좋다 그래가지고 달구지 소리 그냥 달달달달달 소리 들어가면서 연비 좋다 그래 샀는데 지금은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비싸. 이게 말이 되냐고. 일단 원래 셀토스가 가솔린과 디젤 라인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젤의 이제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지면서 디젤 엔진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있냐? 1.6 가솔린 터보랑 2.0 자연흡기 MPI 엔진이 나옵니다. 미션에 대한 변화도 있어요. 7단 DCT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게 바뀌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게 8단 자동 변속기가 생각보다 물건이에요. 2.0 MPI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VT 무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조금 차별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보보다는 2.0 자연흡기가 조금 마력은 떨어지긴 합니다.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이고 2.0 MPI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149마력이에요. 약 한 50마력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받은 시승차는 1.6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2.0 MPI는 다음번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전트림에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라진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트렌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가 원래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가격이 1944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16만원이 비싸진 가격이 올라갔죠. 216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옵션이 이제 옵션 다 집어넣으면 그때 계산했을 때가 26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원래 이전에는 감마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이게 좀 가장 크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7단 DCT 미션에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물건이나 차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자전거까지 인식을 해서 충돌을 방지해주는 보조 시스템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디젤 엔진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갔었던 이중 차음 유리가 전트림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바뀌었죠. 이거는 지금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TFT 저거 그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트렌디에서는 4.2인치 칼라 TFC LC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1열에 원래 USB 단자가 들어갔었는데 C타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바로 이제 깡통하면 생각을 하는 게, 원래 후방 카메라가 없이 그냥 센서만 있는 거 생각을 하잖아요. 트렌디를 선택을 하면 다른 추가 옵션 없이도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 샤크 안테나, 실내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입니다.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2258만원이었지만 201만원이 올라간 2459만원으로 201만원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일단은 휠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원래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17인치 휠이 사라지고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마이너 옵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외관은 이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디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거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근데 프레스티지부터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어로 타입의 이제 와이퍼 요런 거랑, 앞에 보면은
이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있잖아요. 요런 거, 여기랑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요거 같은데 이게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트렌디 안 들어가요. 여기 써 있는 걸로 보면 프레스티지부터 이게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운전석 전동 시트가 프레스티지부터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큰 차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2열의 C타입 단자가 이번에 추가가 되고, 2열의 에어벤트가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적용이 됩니다. 요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2,469만원에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182만원이 올라서 2,651만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풀옵션을 한다 그러면 3,481만원인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요거 LED 헤드램프가 추가가 되고요. 요거 이제 크롬 몰딩들 있잖아요. 요거 디자인이 조금 더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실내죠. 기어 노브 있잖아요. 실내 기어 노브가 이번에 이제 다이얼로 바뀌었잖아요. 요게 시그니처부터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랑 트렌디는 안 돼요. 시그니처부터 이 기어 노브가 바뀌고요. 또 한 가지, 앰비언트가 이 밑에 조그맣게 은은하게 들어가거든요. 약간 화려한 느낌은 아니에요. 요 대시보드 하단에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쪽 도어 소켓, 이쪽 위에 조그만하게 지금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앰비언트가 시그니처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전동 트렁크 있죠. 이 전동 트렁크 역시도 시그니처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옵션들 설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이 셀토스를 그 토레스, 요즘에 핫한 쌍용의 토레스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왜냐면 가격을 다 집어넣게 되면 가격대가 비슷해. 토레스도 2천만원 후반에서 보통 이제 3천만원 초반에 출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딱 셀토스 가격이 딱 그 가격이야. 기아가 셀토스 잡아보자 해서 8단 자동 변속기 집어넣고 1.6 가솔린 터보 집어넣고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차 크기만 놓고 보면은 셀토스보다는 토레스가 커요. 특히 이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뒷좌석 2열이나 이런 공간을 보면 토레스가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보면은 야, 셀토스 옵션 좋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늘 가지고 온 시승차가 셀토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가장 최상위 모델이에요. 시작 가격이 2,685만원으로 시그니처보다 한 35만원 정도 더 비싸긴 한데요. 달라진 부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좀 더 다크하지 않아요? 기아에서 그래비티 모델을 출시를 하면 스포티지 때도 그랬고 모하비 때도 그랬고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나 블랙 다크 메탈 크롬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 그냥 일반 크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메탈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도 원래 그냥 실버 크롬이지만 메탈 크롬이 적용이 됩니다. 헤드램프도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블랙 베젤이 들어간 것처럼 검은 느낌이 나는데요. 요것도 그래비티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휠 역시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화이트의 투톤 조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차가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자, 선택 옵션 변경점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렌디가 이제 4륜 구동이 원래 180만 원이었는데 요건 바뀐 게 없고 컨비니언스도 바뀐 게 없는 80만 원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가 원래 115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요거만 보면 이거 가격 내려서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전거 탑승자 요게 기본 품목으로 되면서 15만 원 가량 싸졌다고 보면 되고요. 트렌디에서 스타일 옵션이 선택이 불가능해졌어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원래 이제 145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후방 모니터와 샤크핀 안테나가 기본 품목이 되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해졌고 애프터블로우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는 스타일 옵션이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비싸졌는데 크롬 몰딩을 제외한 나머지 크롬 관련 가니쉬가 사라졌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조금 의아했는데 요건 이제 휠 인치 차이인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원래 이제 7인치 슈퍼비전 클래스터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포함된 이제 하이테크 옵션이 원래 80만 원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이 되면서 HUD 팩 60만 원으로 바뀐 점도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승차가 아쉽게도 4륜 구동이 아니에요. 그냥 전륜 구동 차를 가지고 왔는데 왜 아쉽냐면은 이 셀토스 기본 그냥 4륜 구동을 안 집어넣으면 이 뒤에 있는 서스펜션이 토션빔으로 들어가요. 근데 4륜 구동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멀티링크로 바뀌는 거죠.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제 얇은 지식을 알려드리면 두 개가 이렇게 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왼쪽 바퀴가 뜨면 오른쪽 바퀴가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뭐 도로에 대한 접지력이라든지 밸런스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게다가 승차감도 토션빔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좌우에 이제 독립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각자 따로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링크가 들어가면은 승차감이나 도로 노면의 접지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토션빔보다 한 단계 더 윗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요즘에 뭐 눈도 안 오고 사륜구동 뭐 필요 없어, 사륜구동을 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옵션 가격도 비싸잖아요. 뭐 150만 원, 좀 비싼 거는 막 250만 원, 이 가격이 비싸서 많이 선택을 안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힘을,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 앞바퀴에 50과 50에 대한 힘을 전달을 하겠죠. 근데 이 타이어, 그러니까 휠마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실제 도로에 전달되는 이 휠마력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달되는 힘이 50이 다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30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손해보는 그런 출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사륜구동을 집어넣게 되면은 25, 25, 25, 25 분산을 해서 출력을 동시에 내기 때문에 손해보는 휠마력이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출력적인 부분, 움직임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좀 부드럽고 파워풀한 주행이 조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가격도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연비효율 측면에서는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에 비해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해가지고 뭐 선택적 사륜구동이라 그러잖아요. 전자식 뭐 사륜구동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때는 뭐 후륜구동하고 어느 때는 막 사륜구동 집어넣고, 이런 사륜구동도 있긴 하지만, 셀토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사륜구동을 추가를 해서 멀티링크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2열에서 이게 토션빔이냐 멀티링크냐, 그 차이는 정말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외관은 워낙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사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트렁크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때 토레스랑 뭐 비교하는 분들 많더라고. 나 몰랐어. 트렁크만 놓고 보면은 셀토스랑 토레스랑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냐? 이 밑에 보면 조금 휑하잖아요.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마감을 안 해놔서. 근데 뭔가 좀 밑에를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트렁크 공간을 깊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장점이랑 단점이 있어요. 여기 좀 깊어지면 물건을 좀 넣고 뺄 때 살짝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자, 2열은 여기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고, 시타입 2개, 2열에 에어벤트가 있고요. 열선 시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자세히 보면은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약간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서 뒤에 탄 분이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들거든요. 셀토스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여기 보면 한 단, 그리고 2단으로 조금 뒤로 눕혀집니다. 자, 실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무엇보다 이 다이얼 기어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시그니처 등급부터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선 통풍,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트림에 따라 다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했던 게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점이에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은 요즘에 뭐 정보들 되게 많잖아. 내비게이션, 차량에 대한 정보, 그것도 길 안내도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멀리 가깝게 있는 그 안내 문구도 크기 차이를 줘가지고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 반사판에다가 이게 비춰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요거 이제 코나에 들어가 있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그냥 가져다 사용한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은 요 브라운 시트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는 것 같고, 앰비언트가 이 밑에 조그만하게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막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의 안 보여요. 그래, 있으나마나한. 여기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보통 있죠, 위쪽 수납함 아니면은 이 센터 콘솔 이 위쪽 중간에 컵홀더 주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충전 패드가 있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셀토스 자체가 차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좀 극대화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좀 한 가지 불편한 게 이 손잡이, 그러니까 문을 여는 도어 손잡이인데요. 보통 이런 곳에 있으면 딱 문 열고 닫고 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살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손이 안 닿는 곳에 좀 위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버튼을 누르면은 트랙션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스노우, 머드, 샌드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누르면은 보통 모드가 바뀌잖아요. 야,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에서 에코나 스포츠는 어떻게 바꿔? 요거는 위아래로 내리면 돼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노멀에서 스포츠 바꾸고 싶으면 아래로 내리면 되고, 에코 모드 하고 싶으면 올리면 되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사용했을 때 편해야 되는데 요게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손에 좀 잘 안 익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 요 카메라 화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단, 뭐 8단, 6단, 뭐 10단 변속기도 있는데 그게 단수가 올라가면 좋은 거야? 6단, 뭐 7단, 8단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요, 벤츠에서 사용하는 10단 자동 변속기 있죠. 요게 이제 제일 단수가 높은 변속기고, 뭐 요거의 뭐 단점들을 뭐 보완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게 무단 변속기. 요거는 현대에서 이제 IBT라고 부르고 원래 이제 CVT라고도 좀 부르기로 한데, 요게 단점이 약간 무겁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거는 미션 오일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지비 측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고요. 변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속 그 기어비가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같은 차고 같은 연식의 출고에도 어떤 사람이 운전했는지에 따라서 차들에 대한 느낌도 완전히 다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도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ECU에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낮은 RPM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연비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변속 충격도 빠르게 변속이 되기 때문에 변속 타이밍 여유가 있어서 변속 충격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유로운 주행도 가능하고 연비도 더 훌륭해지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는 높은 단수의 변속기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넣을까? 비싸니까. 이번에 셀토스의 8단 자동 변속기 집어넣는 거 보고, 야, 기아 이놈들 무섭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이 쌍용의 토레스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쌍용은 IC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는데 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셀토스가 8단이거든요. 거기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뒤에 이제 뭐 4륜구동 넣으면 멀티링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진짜 야, 이거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무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품성 하나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관이 이게 바뀌고 실내 뭐 기어 노브가 뭐 다이얼로 바뀌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8단 자동 변속기랑 그 다음에 이제 멀티링크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좀 보면은 이 일상생활에서 진짜 차이가 커요. 7단과 8단이지만 이 작은 단수의 차이가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주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속도 이전 셀토스보다 조금 더 빨라요. 한 1000rpm 정도에서 바로바로 변속이 되고요. 무엇보다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이전 셀토스도 변속 충격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차이긴 했는데, 이번에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는 훨씬 더 부드러운 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거의 변속하는지 모를 정도로 부드러운데? 1000rpm에서 2000rpm 사이에서 변속이 되고, 지금 벌써 속도가 30에서 40인데 4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건 마냥 변속이 지금 되고 있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이전 셀토스에 비해서 내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 가격이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다 올랐잖아요. 시그니처만 한 180만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대부분 한 200만원 정도 상승을 해서 아, 이거 조금 별로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엔진 바뀌고 미션 바뀐데 200만원 밖에 안 오르면은, 게다가 그 외적으로 상품 구성들이 다 기본 적용, 물론 뺄 순 없게 묶어놨지만 어쨌든 옵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그런 상품성을 개선해가지고 내보내는 모델인 것만큼 확실히 상품성을 개선을 해서 좀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변속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원래 7단 DCT가 약간 클러치를 조금 더 잡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변속 타임이 좀 길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특유의 그 기계음 소리나 아니면은 약간 좀 이질감 혹은 약간 울컥거림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변해가지고 아마 기존 셀토스 오너분들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타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 셀토스 관심 있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4륜 구동을 추가를 해서 멀티링크로 들어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2열의 승차감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추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건 좀 단점이네. 높은 속도에서 이제 단수가 내려오는 이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리긴 하다. 자, 스포츠 모드로 좀 바꾸면요. 198마력이잖아요. 제가 스포츠 모드를 두고 이렇게 달린 게 야, 이 차가 뭔가 잘 나간다, 뭐 파워풀하다 이거를 보려고 스포츠 모드를 바꾼 게 아니라 아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저RPM에서 변속이 돼가지고 빠르게 이제 변속이 되면 도심에서 높은 효율의 연비를 보여주고 게다가 변속 충격도 없어가지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하고 스포츠 모드를 바꿔봤더니 RPM은 고RPM으로 사용하고 변속했을 때 약간의 운전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변속 충격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 변속 충격이 엄청 세가지고 그냥 스포츠카처럼 빵빵 그렇진 않고 그냥 조금의 그 양념 정도 이렇게 살짝 그 브레이크 밟거나 악셀 밟았을 때 살짝 그 느낌이 물론 소형 SUV라서 차가 좀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살짝 그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악셀을 밟았을 때 조금 이렇게 그 부드럽게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는 느낌이 살짝은 그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은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 차이는 어쩔 수 이제 체급에 따라 있는 차이다 보니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런 그 살짝 그 통통 튄다는 요 느낌이 저속에서 많이 탔을 때 2열에 탑승한 분들이 막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뭐 멀미 난다, 머리 아프다 이런 게 사실 이렇게 악셀 밟았을 때 탁탁, 뭐 브레이크 밟았을 때 팍팍 쓰고 요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2열에 탄 분들은 보통 멀미 많이 나거든. 특히 이런 소형 SUV이긴 하지만 SUV처럼 전고가 높은 차들이 대부분 그런데 셀토스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많이 편해졌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거까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네요. 토레스랑 비교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토레스랑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사실 아니죠. 기아에서 우리는 토레스보다도 한 단계 낮은 차가 이렇게 상품성이 좋아 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의식을 해서 이번 셀토스를 좀 출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딱 시기상으로도 맞아 떨어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저는 뭐 외관, 실내, 뭐 디자인 변화, 뭐 옵션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행이 생각보다 좀 컸어요. 이전의 셀토스는 소형 SUV에 그런 통통 튀고 살짝 불편한 그런 주행감을 좀 느꼈거든요. 이번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셀토스의 상품성을 훨씬 뛰어넘고 소형 SUV가 이 정도의 부드러운 변속감과 편안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아마 실제 여러분들도 셀토스를 타시는 분들 아니면 셀토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기아 전시장을 방문을 해서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꼭 타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의 새로운 방향제 발롱디? 요즘 되게 유행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죠. 고급스럽고 색깔도 참 이쁜데요. 실버, 블루, 그린, 골드, 마젠타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들이 참 반짝반짝거리고 차에도 설치해 놓으면 여심을 저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어머 오빠 이게 뭐야? 센스 있다. 자,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연 후에 리필킷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원터치라서 되게 딸깍딸깍 간편하게 되는 편이에요. 본품 하나를 구매 시 리필킷을 하나를 더 드리는데요. 한 통에 2개씩 들었으니까 총 4개의 리필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파몰에서만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우파몰에서 귀여운 풍선 강아지 데리고 가세요. 풍선 모양.